김성영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청력보호 및 재활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수행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청각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력 재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영입니다. 이거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강의를 막 준비를 했는데 혹시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손을 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재미있게 강의를 한번 들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 거죠? 네. 여기 카이스트 지망생이시군요. 아이고. 네. 꼭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카이스트에서 제일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교수님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아저씨라고 할게요. 친숙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 교수님, 네. 네, 교수님이 괜찮네요. 교수님은 일단 과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수님은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위를 물어보면 무슨 걸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뭐 카이스트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거의 다 공학 박사 혹은 이학 박사, 또 가끔씩은 이제 의대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카이스트 안에 음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신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음악을 공부했고, 그런데 그 전에는 물론 대학에서는 컴퓨터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했는데 최종 학력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래서 사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과학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스탠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지?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정답. 한미 이중국적은 안 돼요. 한국과 미국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가 없어. 한쪽을 포기해야 돼. 태어난 건 미국인데 부모님이 한국인. 반대입니다. 태어난 건 한국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대학교도 나갔다가 외국 가서 공부하면서 국적을 바꿔서 25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신분은 외국인 교수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작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얘기들을 주르륵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cience of Sou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의 과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음악과 그리고 듣기 훈련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해상도가 꼭 좋지는 않지만 1995년에 저는 KBS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공학을 했지만 음악과도 가장 가까운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방송국 여기에 보면 녹음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악기 연주해요? 뭐예요? 피아노 검은 피아노와 검은고. 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녹음하고 싶을 때 집에서 요즘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가서 거기서 녹음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아티스트, 그러니까 클래식인데요. 클래식 음악 아티스트들을 음반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지금도 있지만 KBS 1FM이라고 클래식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KBS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좋은 방송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하나밖에 없었는 방송국이기도 했고 어쨌든 좋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두 명이 항상 저를 도와주는 그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었고 매일 날이면 날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루는 BTS가 오고 하루는 뭐 또 다른 지금은 없어졌지만 뉴진스가 오고 뭐 이런 식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제가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한 5년 정도 일하니까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표를 내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기가 2002년까지 6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2001년부터 이제 힘든 시절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여기 카이스트 가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니어 카이스트 하고 있어요. 그래 주니어 카이스트 하고 있고 이제 제 이름 김진우. 진우? 네, 진우가 이제 나중에 또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유학을 가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환경에서 떨어져서 외국에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KBS 때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학생활을 하니까 돈도 없고 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가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맥길 대학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다음 잡 오퍼, 그러니까 직장을 어디서 오라고 했냐면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마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피아노 친다고 했던 우리 친구. 집에 혹시 피아노 야마한가요? 아니요. 뭐예요? 디지털. 디지털. 근데 디지털인데 무슨 브랜드? 그거 확인해보면 아마 99%는 야마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야마 디지털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지금 치고 있는 그 디지털 피아노 야마에서 헤드폰으로 나오는 소리는 박사님이 만든 기술이에요. 제가 일할 때.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객이 되어주셔서. 어쨌든 야마 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정을 보시면 한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캐나다에서 한 7년 살았고 6, 7년 그리고 일본 가서 한 5년 살았고 여기서 계속 일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잡을 찾아서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카이스트랑 비슷한데 어쨌든 MIT 칼텍 이런 것처럼 같은 계열의 로체스터에 있는 우리 공대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2012년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이 학교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에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로체스터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미국에 가봤다. 일단 어디 가보셨어요? 맨 뒤에. 워싱턴이나 볼티모어. 그러면 혹시 나야가라 폭포가 뭔지 아시는 분? 나야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제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큰 폭포에 들어가죠. 나야가라 폭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나야가라 바로 옆에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버팔로 또 조금 옆에 있는 도시에서 그 2012년에 태어난 학생 있나요? 없죠. 2012년 이후에 태어난 다들. 하여튼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 해서 2012년에 태어났어요? 이후에 태어났어요. 이후에 태어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교수님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요 보면 다 뭔가 엔지니어스럽잖아요. 여기서도 엔지니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 엔지니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야마홀이라고 이제 일본 동경에 가면 긴자라는 곳에 야마홀이 있는데 그 홀에서 이제 뭐 측정하고 소리 듣고 뭐 이러고 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이겁니다. 교수님은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게 좋으시고 노래는 아니고 보시면 이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 다루는 게 좋으시고 이제 저는 기타 치는 걸 제일 좋아하고 기타로 음악 만들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보통 교수님 방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피아노 아니 보통 교수님 책, 예, 책이 논문 책 맞습니다. 그런 컴퓨터 전공 서적, 컴퓨터,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뭐 데스크 뭐 이런 게 있고 그렇거든요. 과제 교수님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교수님 방은 방이에요? 교수님 방 여기 교수님 방 책상에 이렇게 컴퓨터 음악 들을 수 있게 해놓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야마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밴드 아니에요? 그렇지. 교수님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뭘 연구하냐면 가상세계에서 밴드들이 연주할 때 어떤 기분일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럼은 지금 전자 드럼입니다. 그냥 드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전자인데? 응? 전부 다 전자 전부 다 전자. 그래서 진짜 악기는 없어요. 교수님 방에는 가상세계에서 연주자들이 어떻게 호흡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야마 기타. 요거 베이스 기타 전자 기타죠. 네. 근데 저게 다 전자인 게 어. 교수님이 연구하는 게 가상세계 관련이어서 일부러 전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전자로 하신 거예요? 어머.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지적이었는데 돈이 없으면 이걸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진짜 악기보다 더 비싸. 전자가 제가 박사님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이 드럼은 야마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플렉십 모델인데 가장 제일 이제 최첨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차보다 비싸요. 상고예요, 받은 거예요? 응? 상고예요. 샀죠. 샀는데 야마하 전 직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죠. 하여튼 네. 그리고 이것도 야마 건반이고 야마 베이스고 지금은 야마 기타까지 추가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거는 100만 원은 없죠. 차보다 이것만 해도 차보다 비싸다고 했는데 100만 원보다는 비싸겠죠. 그럼 1억인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궁금증으로 남겨놓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년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학생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한 8명 있었는데 놀랍게도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현재는 1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학생들이 지금 저를 믿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세계에서 여기 있으면 가상세계나 아니면 현실세계에서 몰입형 오디오 경험 이게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 주제가 게임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무슨 게임 얘기를 많이 할 것인가 생각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게임 좋아하시죠? 네, 게임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게임에서 이 소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오디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어떻게 주면 사람이 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리를 어떻게 재생을 하면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질까? 혹은 오늘의 완전 메인 주제인 귀가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연구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이건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그래서 여기 지금 날짜가 자세히 안 나오긴 하지만 9월에 여기 마르신 딜라라는 아티스트가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이때 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리를 확인 못했는데 소리도 나오나요? 네, 그러면 한번 소리를 틀어보도록 할까요? 마우스가 어느 쪽? 여기 있군요. 잘 안 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상 공간에서 더 현실감 있게 이제 재생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교수님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거 뭐예요? 미니언. 네, 미니언을 보통 얘기할 때 잘 약간 대머리기도 하고 뭔가 잘 모르고 약간 소위 말하는 어벙하다라고 할 때 미니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런 지금 이게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게 사실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요 미니언 같은 학생들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 있는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을 귀가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라는 거 사실 항상 여러분이 잘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스스로 감을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으겠죠. 그죠?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손을 안 쓰고 귀를 닫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외부를 쓴 거잖아. 외부 자극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요걸 이렇게 닫을 수 있는 분.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왜 불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 사람 있을까? 그 동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물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주 그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우, 우리 얘기해봐. 왜 그럴까? 왜 이거는 왜 눈은 닫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갑자기 진우가 보기 싫어졌어. 딱 감으면 되잖아. 근데 진우가 얘기하는 소리일까 듣기 싫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이걸 닫을 수는 없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닫아도 들려요. 닫아도 물론 들리긴 하지. 하지만 손. 응? 뭐라 해야 되지? 귀에는 뼈가 신경도 적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가 신호 같은 걸 줘도 신경을 잘 못 느껴가는 사람. 이게 눈은 닫아도 쓸모가 있잖아요. 눈을 닫아도 쓸모가 있다고? 보고 하잖아요. 어.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귀는 닫아봤자 쓸모가 없잖아요. 네. 눈은 네. 본래가 닫혔다 열렸다가 가능한 거고요. 네. 이 귀는 이게 본래가 이게 스스로가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하죠. 왜 그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이것도 닫을 수 있게 진화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그렇죠. 소리를 잘 듣는데 어떤 소리를 잘 들으면 좋을까요? 필요한 소리를. 필요한 소리인데 눈은 어차피 앞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오는 소리 혹은 옆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들으려고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자다가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듣고 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시계 진동으로 깨기도 하고 그건 뭐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예전에 사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야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나의 그 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천적을 어떻게 해야 돼? 자고 있는데 눈을 떠서 이렇게 확인하고 아 저기에 나의 천적이 있구나. 나 도망갈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은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시각은 주로 분석을 하는 데 사용을 해요. 아, 우리 진우가 지금 뉴욕 양키스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빨간색의 옷을 입구나. 여기 이 친구는 태권도를 하고 막 왔구나. 뭐 이런 거 우리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그런 걸 분석할 수가 별로 없어요. 듣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소리는 움직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반응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잘 도망가는 사람이 생존에서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춤이 거기서 발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춤을 잘 춘다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청각이 어떻게 음악을 발전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 스킵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뇌다. 사람들이 뇌를 봤더니 아니 이거 들은 걸 내가 친구들 보고 귀로 들어오는 거를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뇌의 표피예요. 근데 사람들이 뇌의 깊은 곳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안쪽 뇌를 본 거야. 이 안쪽 뇌를 봤더니 지금 여기 아미그달라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미그달라라는 조직은 뭐와 연관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좋다.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있죠. 누굴 좋아해요? 혹시 가수들 중에서? 이름이 뭐지? 윤재. 네, 윤재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최근에 프라미스 나인이 오긴 했던데 대전에. 너무 어려워? 그게 그냥 스마일? 스마일? 아니 그러니까 스마일이라고 이제 뭐지 근데 가수는 아니고 집에서 활동하는 최근에 곡을 내가지고 예, 교수님 잘 모르지만 하여튼 스마일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음악을 들을 때 약간 좋은 감정이 들잖아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 간뇌라고 셀레브레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랑 연결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무브먼트, 태핑, 댄싱, 악기 연주 이런 모터 관련된 움직임 관련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가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엄청나게 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모셔널한 반응이랑 모터의 움직임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와 음악과 이모션이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영어로 쓰긴 했지만 청각 정보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바꿉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안 살고 그냥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집에 사시는 분, 아파트도 자기 집이긴 하죠.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에 사는 분 없죠. 한국은 거의 없죠. 저희 할머니랑 감독님 할머니 집에 갔어. 뭐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 집에 가서 그런 거요? 막 뛰어다녀도 돼. 그렇죠. 층간소음. 한국에서만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층간소음이 바로 그러니까 사실 소리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예요. 그냥
이거보다 좀 낮은 주파수로 들리긴 하겠죠. 뭐 이런 쿵쿵쿵쿵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미국에서 아까 말한 대로 13년을 살았는데 1년을 살고 이제 한국에 왔죠. 교수님도 집이 있었어요. 단독주택. 미국은 거의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만 뛰어다니는 거 플러스 12시에도 드럼을 쳐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옆집 소음은 옆집이 안 들려요. 아무리 세게 드럼을 쳐도 안 들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내 방에 드럼을 놓고 드럼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청각 정보가 나랑 옆에 사람들과 이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고 퀄리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nnoying sound. annoying이란 말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청각 정보랑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스킵해서 오늘 본론으로 가야 돼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 자료를 공유하나요? 아니 자료는 공유는 안 되나요? 공유 되나요? 네, 하여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브라운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책을 쓰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은 네가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너는 네가 듣는 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뭘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 정서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그 정서가 여러분의 인지 능력 같은 걸 다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운드를 더 좋게 만들게 하는 게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제가 이걸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뭐를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그림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보청기, 한쪽은 보청기, 이쪽은 그럼? 안경.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보청기와 안경이. 어떻게 달라요? 안경 쓰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청기 쓰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나 보이죠? 그죠? 잘 안 들리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뭐죠? 답답해. 교수님도 문자로 보내면 안경을 썼고 진우도 안경을 썼고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 안경을 썼는데 안경 썼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안경 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보청기는 어때? 여러분 중에 혹시 보청기 쓰고 있는 사람 있나? 할아버지가 왜 없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귀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각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귀는 사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하고 약간 랜덤하게 정보가 들어와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는 안 좋아도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진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처럼 뭔가 문제가 생겨서 보청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저분은 귀에 뭘 달았는데 좀 이상한가 봐. 이런 식의 사회적 편견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그 보조 디바이스거든요. 안경을 하는 것처럼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면 되는데 사회적인 인식이 보청기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4, 5년 전쯤에 이 학계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소위 이쪽을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난청 그룹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치매랑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치매를 불러오는 요소는 물론 당이 굉장히 많아요. 치매는 다른 요인 때문에도 많이 생기는데 난청 환자가 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거의 10%, 20% 이상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싫어합니다. 추석 때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약간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장인어른 보청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무슨 보청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보청기 안 하시면 치매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야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 두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귀가 좀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지. 내가 뭐하러 보청기를 해. 하지만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게 치매까지 영향을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100% 모든 분들이 보청기를 하러 가세요. 그리고 혹시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면 빨리 보청기를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를 안 하면 점점적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TV도 어떻게 보냐면 소리를 자꾸 끄고 그냥 듣는 경우도 반대로 아니면 아주 크게 듣는다든지 이런 식에서 점점점 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보청기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보청기 대신에 청력을 훈련을 하자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보청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뇌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의 기능이 죽으면 뇌에서 다른 기능이 이렇게 와서 그 없어진 기능을 도와줘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 가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귀를 점점 안 쓰면 계속 퇴화가 되고 계속 노력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귀를 훈련하는 걸 하자 이렇게 패러다임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원래 전문 분야였던 그 레코딩이나 뭐 녹음이나 이런 방송 기술에서 보면 교수님이 처음에 KBS에 입사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요거 누군지 알아요 혹시? 예수님과 전혀 생각을 못했던 대답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같아 보이긴 하네. 예수님과 12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왔던 제다이 사실 근데 스타워즈의 제다이가 예수님을 본딴 거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내가 못 들었지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어쩌면 정답을 얘기한 걸 수도 있겠네. 마스터와 어프렌티스, 그러니까 주인과 수제자 이런 식의 원래 트레이닝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녹음 레코딩 KBS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석 엔지니어가 있고 어시스턴트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수석 엔지니어가 됐어. 이제 뭐 믹싱 한번 해봐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치 레스토랑에서 셰프들이 메인 셰프가 있고 어시스턴트 셰프가 있을 때 어시스턴트 셰프한테 계속 어시스턴트 셰프는 뭐 이렇게 파만 자르고 뭐 국물만 끓이고 그런 것처럼 어시스턴트 생활할 때는 바닥 청소하고 믹싱을 직접 못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제자, 어떤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셔야지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그런 도제 시스템이었는데 이래가지고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아까 박 선생님이 아주 강의를 잘해주셨는데 그런 선생님 밑에서 학생이 한 20명 정도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다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뭘 제안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에소테릭한 시스템 혹은 도제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이런 귀를 훈련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리시프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훈련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지금 제가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고 혼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는 저를 보고 있고 저의 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컴퓨터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게임 기반의 오디토리 트레이닝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야마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야마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해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게임으로 나온 우리 프로덕트인데 야마에서 만든 것. 지금 이거 보면 뭐 아주 여러분이 보기엔 조금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게임 기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게임 이론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여기 두 가지 CN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챌린지를 해서 컨커를 하는 게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뭐 마인크래프트를 하건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건 뭐지 뭐 LOL 로블록스를 하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도전을 해서 깨부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저희도 지금 보시면 레벨 1에 가면 요 하나, 둘, 셋, 4개의 모듈을 깹니다. 그러면 레벨 2로 가서 요 4개의 모듈을 깨면 레벨 3로 가고 레벨 4로 가고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레벨을 증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주어진 미션을 또 잘 수행하면 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한번 죽었을 때 그 별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게임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개가 뭐냐? 하나, 둘, 셋, 넷. 그거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은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프리퀀시가 뭔지 구분해야 돼요. 이게 프리퀀시라는 거는 소리의 높낮이죠. 교수님 목소리는 낮죠, 그죠? 교수님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고 여러분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예요. 진우 목소리 한번 내볼래? 네. 네, 이 목소리는 교수님 목소리보다도 2배 높은 주파수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물론 나중에 진우가 커서 변성기가 오면 교수님 같은 이렇게 목소리가 낮아지겠지만 교수님 목소리는 여기 대역에 있어요. 그리고 진우 목소리는 이 대역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2개의 차이를 알아맞추는 거를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게임으로 만든 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슈팅 게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주위를 보고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를 향해서 빡 이렇게 쏴서 거기서 오브젝트를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잡아내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런데 소리로 하는 두더지기. 안 들렸어 뭐라고? 소리로 하는 두더지기. 소리로 하는 두더지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소리로 하는 스나이퍼 게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적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소리만 듣고 빵 쏴서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컨시스턴스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1번, 여기 1번, 2번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에 잘하는지 아니면 컨시스턴트하게 연속적으로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 네 번째는 메모리. 들은 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 4가지를 해서 다시 앞에 걸 보여드리면 스펙트럼, 소리 높낮이를 경험하고 두 번째 소리 방향을 경험하고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잘하고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가를 1단계를 패스하면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4단계로 가죠. 응? 어려워 보이고.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 레벨 3를 잘 못 넘어가요. 그래도 레벨 1에 비하면 훨씬 더 소리 분별력이나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데모가 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자 그렇게 길지 않은 비디오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봅니다. 이 소리 어떤 소리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는 8,000 Hz라는 거를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고 이제 요거는 소리가 너무 작긴 했는데 지금 소리가 들려서 이걸 쏘면 슈팅을 하면 아까처럼 그 외계 오브젝트 같은 걸 맞춰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시스턴트랑 메모리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하니까 그 훈련 결과가 좋더라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제가 그걸 연구를 하니까 옆에라고 하면 미국 스케일은 옆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주에 있는 교수님이 그 연구를 보고 그거를 귀가 진짜 안 좋은 환자들한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요런 또 게임을 개발했는데 요거는 진짜 좀 비디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설명 안 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이 우주선으로 코인 따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먹는 소리 같은 지금 소리를 잘 혹시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업, 다운, 업. 근데 사실은 업, 업, 업 세 번 하고 다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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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네 번 해서 템포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시간적인 흐름이 약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코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운에 포커스를 해야 돼. 만약에 코인이 여기 나오면 업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 즉 이거는 마우스를 쓰지 않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뇌파로 이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이건 이미 게임을 한 거고 이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업에 포커스라는 이 분의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우주선을 위로 가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업, 다운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가 좋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귀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야마 게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그냥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분들은 귀가 어차피 잘 안 들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소리 음파에 생기는 이 웨이브랑 뇌가 반응하는 웨이브랑 일치하게 계속 그러니까 강화, 리인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인포스를 해주면 이분들이 이게 지금 업이라는 거구나, 이게 다운이라는 거구나를 스스로 더 잘 분해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귀가 안 좋은 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흥미로울까봐 제가 여기 이 연구를 하도록 돈 대준 데가 어디냐 보면 소위 말하는 DOD라고 하는데 Department of Defense라고 미국의 국방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국방부에서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도대체? 귀가 좋아지는 거를 국방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약간 그래야 자기 나라들의 난청치를 보존해서 그 연구를 발표하면은 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과학 연구제다 이런 데서 돈을 대도 될 것 같은데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국방부라는 거죠. 미국에 여러분 한국이랑 미국이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가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군대 있대요. 군대? 네. 미국은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한국은 뭐 다 가야 되고 여러분 다 가. 그 대신 미국은 군대를 가면 진짜 전쟁에 가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라크 전쟁 예전이지만 최근에 파키스탄 전쟁 그 외에 또 무슨 뭐 대테러 전쟁에 도입된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쓰고 총만 쓰는 게 아니죠. 슈리탄도 터뜨리는데 슈리탄 터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심한 난청이 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난청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바를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처럼 호프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 초등학생에게 호프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아저씨들은 바에 가서 이제 스포츠 경기도 보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이게 일상의 낙이거든요. 근데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이 바에 오면 뭘 하냐면 시끄러우니까 제발 TV 소리 좀 줄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너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군인들이니까 총을 얼마나 잘 쏘겠어? 약간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서 총 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인되는 이 난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 위의 방법을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오와 대학의 최인영 박사님이 그 과제를 받았고 제가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자라고 저와 함께 팀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카이스톰에서 그대로 들고 왔고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연구재단이라는 한국에 있어서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곳인데 거기서 AR 기반의 청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5년간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이니까 2년 차고요. 앞으로 3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시끄러운 데 가는 게 싫어. 그런데 AR을 통해서 AR 방식으로 게임을 해서 이게 소리가 더 좋게 한다.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왜 이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느냐? 이 게임도 좋잖아요. 이것도 팬시하잖아. 그러니까 뇌파 측정해가지고 막 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하려면 이거 뇌파 씌우는 캡 하나 씌우는 데만 40분 걸리거든요. 뇌파 캡 씌우고 앉아야 되죠. 그다음 그 미국은 또 멀기도 하니까 어쨌든 차 타고 여기 운전해서 와야 되죠. 실험 보조하는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의 소위 랩에서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실험은 너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제안했냐면 이제 문제점은 다 아실 거고 우리는 랩해서 하기 싫다. 우리는 랩에서 안 할 거야. 일반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폰을 이용해서 훈련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인홈 트레이닝을 하고 이쪽이 사실 인홈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가는 거 싫어. 나 그냥 집에서 할래. 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건 참 좋긴 한데 이거는 실제 환경과는 너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너무 잘해. 그런데 바에 가서는 하나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훈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얼리스틱한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술적인 용어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부터 계속 연구를 했던 아이오와 대학의 최인영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그 이비인후과 이제 이호정 교수님을 같이 팀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편대로 제가 이 훈련 패러다임을 만들고 여기서 환자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있는 것과 비교하는 이런 식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다 기술적인 거라서 여기는 스킵할게요. 중요한 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이폰을 이용한다. 왜 아이폰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왜 삼성은 안 돼? 아니 그렇진 않고 삼성도 좋긴 한데 네 삼성 폰은 아직까지 삼성 폰의 거기 이어폰에 그 소위 말하는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데 위치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디벨롭먼트 킷이 없어요. 근데 애플은 이 이어버드 뭐죠? 에어팟 프로에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걸어 다니면 나의 위치가 어딘지, 고개를 돌리면 내 고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측정하고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아주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iOS를 썼습니다. 물론 삼성을 쓰면 더 좋은데 삼성 분들이 그걸 공개를 잘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게 이제 소리도 좀 크면 좋을 텐데, 근데 이 데모는 사실 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보시면 좋은데, 일단 처음에는 여기 이런 것처럼 지금 난이도 단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현 상태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을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피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 조사를 다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게임 룰은 곧 끝나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게임은 여기 보시면 아군과 적의 소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 소리를 가까이 가서 아군한테 가면 그 윈하는 거고, 적군의 소리를 잘못 이제 분별해서 글로 가면 지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소리가 나는 거죠. 좀 비슷하기만 하고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아이폰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내 방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에서 아까 따따따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소리가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위치에서 혹은 정말 이 위치에서 나게끔 공간 프로세싱을 해주는 거예요. 공간 처리를 해줘가지고 방향성이 진짜 거기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이 기능 때문에 랩에 가지 않고도 내가 있는 환경을 랩처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이즈가 막 나요. 근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 소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타겟 소리로 가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지금 여기 보시면 4, 3, 2, 1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어서 끝나고 나면 실제 오답 위치는 여기, 정답은 여기 있었는데 너는 여기가 헤매고 있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답이 여기니까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그래서 소리가 꽝 나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카운터 어택이 들어오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나를 이제 뭐 죽였다 이런 식으로 비주얼 디스플레이를 이제 비주얼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가 60%밖에 못했네요. 아주 못하셨네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아주 안 좋고 뭐 이런 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삼촌,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50대 남녀,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50세에서부터 56세 되는 분들을 여기 저희 실험실에서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 정비를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한 달 정도 훈련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훈련 효과가 있어서 노이즈 환경 속에서 대화할 때 대화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요거는 이제 다 좋아졌다, 모든 게 다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좋아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으면,
이거 인공와우 얘기를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인공와우가 인공와우의 그림에 나와 있지만 혹시 인공와우가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와우, 진짜 그 와우인데 이 와우는 코클리아는 소위 말하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우리 청신경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고로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달팽이관에 있는 전기 신호를 이제 보내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인공와우라는 거는 요 달팽이관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걸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분은 지금 인공와우 환자예요. 그래서 How do cochlear implants sound? After 23 years with my CI, I can tell you university simulations give you a starting point, but they misfind crucial reality. That's where things get complicated. Number 2, music, and here's the surprise. This simulation uses the same kind of processing that gave us 70 to 80% speech accuracy. Can you identify the name of the music?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음악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일까? Let's listen. And here's the original. 뭔가 같아요. 방금 들으신 음악이. 응? 박수 치고 드럼 치고. 박수 치고 드럼 치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저게 이제 인공와우를 하면 사람들이 듣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원곡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게끔 창조가 돼 있었는데, 혹은 진화를 했었는데, 인공적으로 전기로 사람 달팽이관을 대체하면 저렇게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사람, 혹은 심지어 이 스피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인공와우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소음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인공와우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인공와우 환자들에게 뭔가 더 잘 들릴 수 있게끔, 혹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혹은 소리의 가치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재활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 연구 방향을 더 늘려놔서 우리처럼 잘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 듣는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더 수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능은 재활을 했지만 그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더 소위 말하는 소리를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는 게 제가 가이스트에 있으면서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난청 치료를 완전히 극복을 못했고 인공와우도 완전히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내려고 도전하려고 게임으로 난청 치료를 도전하다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오늘 김강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강연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혹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의를 잘했던가 아니면 아주 강의를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있었는데 질문이 사라졌어. 아, 그래요? 그러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꼭 진호 학생은 꿈을 이뤄서 카이스트에 있는 동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